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엔데믹과 일상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언론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팬데믹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가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됐어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내용이 아주 선정적이죠.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엔데믹을 한번 다루긴 했는데 이게 앞부분이 엔드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끝나서 엔데믹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팬데믹과 엔데믹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팬데믹은 이제 온 지구에 그 감염병이 퍼지는 걸 말하고요. WHO에서 이 감염병이 전파된 단계를 여러 단계, 6단계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면 대체로 두 개 대륙의 그 감염병이 퍼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저희가 팬데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즘 언론에서 엔데믹 그러는데, 왜 풍토병이라는 좋은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 이렇게 어렵게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풍토병이다라는 말과 좀 비슷한데, 이제 그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일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병이 이제 계속 유지되는 이런 정도 수준을 이제 엔데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엔데믹이라는 용어 자체는 풍토병이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얘기죠. 네네. 예를 들면 지금 독감 같은 경우 매해 일정 수 이상의 환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네. 독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도 엔데믹이 됐다, 풍토병화 됐다 했을 때 코비드 환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정 수 정도는 생기고, 근데 그 일정 수가 지금처럼 대유행은 아닌, 그리고 관리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엔데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제 수준에서 이해한 걸로 얘기하면은 뭐 말라리아나 계절성 독감처럼 네, 그런 맞습니다. 수준의 맞습니다. 질병으로 관리하면 된다. 이런 네네.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팬데믹과 엔데믹 이제 뜻이 다른 건 알았는데 그걸 나누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당연히 팬데믹이 이제 나아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이 그러면 엔데믹이냐, 이 기준이 어디냐, 사실 이거는 정립된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엔데믹 상태는 알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일상적인 그 이전처럼 생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비드 환자가 일정 수가 생기지만 적절한 치료제가 있어서 치사율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엔데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WHO에서 이 전염병과 관련된 단계를 6단계로 나눠서 네네. 이제 6단계가 팬데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엔데믹은 5단계야? 뭐 이렇게 봤는데 또 그 정의에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네, 네. 않고요. 이제 그 6단계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게 뭐 동물에서 사람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한 국가 내에서 생긴 지역에 생기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대륙,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 이상의 대륙이 생기면 팬데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서서히 줄는 게 아닌 거죠. 음. 그러니까 이미 전 지구적으로 코비드는 다 이제 풍토병화, 각국 나라마다 풍토병화 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잘 치료될 수 있는 상태로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엔데믹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를 보고서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최초, 뭐 1등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정적인 것 같아요. 그 세계 네. 최초란 말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엔데믹 국가가 되면 좋은 거야? 그런 근거가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거기서 근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치료 영역일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쨌든 잘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오미크론 정점을 지난 국가, 즉 흔히 말하는 선진 국가는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죠. 근데 백신 접종률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거는 맞긴 해요. 하지만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최초냐 아니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문제는 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전 지구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느냐, 지금 그 상태가 됐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물론 또 국가적으로 어떤 중요 요소가 무엇이냐, 이걸 판단하는 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엔데믹 얘기 들으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 방역 수준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 네네. 국가에서도 엔데믹이다 뭐 이런 선언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엔데믹 상황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냐 과연.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뭐 우세종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뭐 엔데믹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코비드, 그 마지막 우세종이는 오미크론은 그러면 이제 독감처럼 생각할 수 있는 병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치사율이 델타 때라든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맞아, 후유증도 굉장히 많고요. 백신 접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고위험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거든요.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럼 유럽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거의 다 풀었잖아요, 지금 사실상.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방역 조치를 풀 이유가 그럼 이제 그럼 독감처럼 그 병 자체가 됐기 때문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전파율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박멸이라는 어떤 기준하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로 이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그 방역 조치가 벌써 2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사회적 피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층에 이제 굉장히 피해가 가는 어떤 방식 이런 것 때문에 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독감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시는 게 좀 맞다.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진짜 그 많이 이제 걸렸잖아요. 제 주변에서 한 거의 뭐 30에서 50% 이상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아니 결국 이렇게 걸릴 거 왜 지난 2년 동안 고생했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델타 때 지금처럼 유행했으면 정말 엄청난 사회적, 보건의료적 재난이 됐을 겁니다. 그만큼 다른 거였다는 거죠. 그때는 접종도 안 돼 있었고 병 자체도 지금보다 치사율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이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다 협조와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희생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료인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 2년 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시간을 벌고 그러면서 일종의 치료제도 일부 좀 나왔고 백신 접종률도 올렸고 즉 코비드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얻었다. 물론 보건의료 시스템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키웠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좀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엔데믹 주장은 저는 좀 섣부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미크론 유행이 좀 끝나가니까 이젠 다 끝?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이 얽힌 이야기가 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4월 17일까지 2주 동안 그 굉장히 방역 수준을 완화했어요. 뭐 네네. 10명까지 그리고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과 인원을 완화했는데 네. 또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게 2주 후에는 완전히 푸는 뭐 일상회복 선언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방역 조치를 하는 것하고 그 엔데믹하고 일치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부 나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범용도 특히 어린애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치사율을 대폭 좀 낮추고 관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변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미 많이 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정점을 천천히 늦추는 효과지, 뭐, 새로 또 다시, 지금 오미크론처럼 유행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변이가 생겼는데, 이 변이가 과연, 치사율을 더 높이지 않는 변이가 될 건지,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봐야 되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한 6개월에서 1년은 봐야 된다는 게 대체로의 전문가의 의견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획득한 이제 면역이거든요.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도 획득했고, 현재는 뭐 국민의 한 30% 이상이 실제 이제 감염됨으로써 얻은 획득된 면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역들이 계속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 속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예전에 획득한 면역이 그대로 새로운 변이로 적용될지, 아니면 오미크론 때처럼 예전의 면역을 다시 회피하는 길이 더 생길지, 이거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다시 새로운 면역이 생기는 어떤 코비드에 대해서 치사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일상 회복은 사실 일시적인 일상 회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배탈 때 대유행을 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린 것인 것처럼, 사실은 지금 획득된 일상 회복이 또한 제가 한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사회적으로도 앞으로의 변이라든가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어떤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임닥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가슴에 가장 와닿았던 게 지난 2년 동안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굉장히 많은 생명을 살린 네. 거다. 이 말이 참 가슴 네. 깊이 새겨졌고요. 또 이제 일상회복 네. 선언을 하든 아니면 엔데믹 상황이 되든 또 이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정말 개인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도록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또 고민이 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엔데믹은 지금 이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은 일상 회복을 하면, 저게 방역 조치가 다 해제되면, 물론 실내에서 마스크 쓰겠지만, 그러면 엔데믹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제일 크게 남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일상적 의료 체계 내에서 진료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체계 내에서 새로운 환자끼리 감염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기존 코비드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냐. 엄청난 많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은 이제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 또 새로운 시작들이 지금 되고 있고, 그것 통해서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안정화되는데도 한 한두 달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제가 개발돼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치료제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치료제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엔데믹 정부가 선언한다, 또 솔직히 그거는 나쁜 정부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파율이 이 병이 너무 세고 오미크론 걸린 환자들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방역 조치가 좀 효용이 많이 없어진. 만약 정말 방역 조치를 한다면 락다운이라고 하죠. 그 정도 수준의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지 문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개인에 어떻게 할 거냐로 간다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걸리는 거를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늦게 걸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회적 감염병 단계가 낮아지고, 예전에는 코비드에 대해서 나라에서 책임져 줬다면 이제는 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건강상의 측면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료제는 더 많이 국내에 들어올 거고, 그럼 제가 코비드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제를 복용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닥터 말 들으니까 또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되네요. 이제 주변에서 워낙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으니까 가족 중에 누가 걸리면 이참에 나도 걸릴까? 이렇게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고민하지 말고 최대한 늦게 걸리도록 주의하자.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적 흐름을 우리가 혼자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완화되는데 자기 혼자 이제 꽁꽁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의 범주, 그러니까 실내에서 마스크 끼는 거, 이렇게 하고 손 씻기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확진자와 접촉한 그게 있고, 그래서 내가 걸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시기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전파되지 않게 해서 자기가 조심하는 것. 최소한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개인은 어쨌든 최소한 오미크론, 그러니까 감염이 늦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임닥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엔데믹을 논의하는 건 좀 섣부르다,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는데요. 앞으로 엔데믹을 앞당길 만한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빨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